학교 폭력 논란으로 인해 국내 팬들의 눈밖에 났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간신히 그리스 리그로 이적하며 한국을 떠난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자매. 그런데 이들의 소속팀 파옥 테실로니키가 갑작스럽게 전격적인 감독 교체를 단행하면서 향후 이들 쌍둥이 자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포스 온라인은 한국 시간으로 18일 파옥 테살로니키의 타키스 플로로스 감독이 사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이 플로로스 감독은 쌍둥이 자매의 영입을 주도한 감독으로 쌍둥이 자매에 대해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런 플로로스 감독의 지휘하에 이다영은 주전 세터로서 활약하며 팀을 리그 2위로 이끌었고 파옥은 10승 3패 승점 32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쌍둥이 자매 합류 후 9승 2패 호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 자매가 그리스에서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로로스 감독은 어쨌든 이번에 팀을 떠나게 되었고 그런 플로로스 감독을 대신해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코 페로니오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페로니오 감독은 모국인 이탈리아 리그에서 2006년과 2017년 총 2번의 리그 우승을 이끈 감독으로 특히 2007년에는 베르가모를 지휘하며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린 바 있는 명장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소속팀에서 주전 자리를 굳혀왔던 이다영의 입지가 달라지게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페로니오 감독이 이다영을 기용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페로니오 감독의 체제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일단 현지에서는 지금까지 이다영이 팀 내 주축으로 맹활약했던 만큼 새 감독 체제 하에서도 입지가 크게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지션이 세터인 동생 이다영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새 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반면 레프트 공격수인 언니 이재영은 왼쪽 무릎 통증 때문에 수술을 위해 11월 12일 국내로 일시 귀국하는 등 부침을 겪고 있어 쌍둥이 자매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영은 수술 뒤 6주간 재활 과정을 거치면 내년 초 팀에 복귀할 것이라고 구단 측은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그리스 배구 여자 국가대표팀은 현재 국제배구연맹 랭킹 36위로 14위인 한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리그의 경우도 김연경이 뛰었던 터키 리그와 이탈리아 리그가 유럽 리그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과도 같다고 평가받고 있고 그리스 리그는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레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신체적 조건이 서양 선수들에 비해 떨어지는 한국 선수들이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지라 이재영이 그리스 리그에서 동생과 달리 상대적으로 잘 적응을 못하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내 V리그를 관장하는 한국배구연맹의 관계자는 그리스 리그에 대해 전반적으로 리그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선수들의 하드웨어나 높이, 파워는 우리보다 높다. 쌍둥이 자매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일단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시즌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MVP로 선정된 현대건설의 외국인 선수 야스민은 지난해까지 그리스 리그에서 뛰었다. 당시 그는 거기서 중간급 수준의 공격수였다. 그런 그가 V리그에서 잘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 리그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뜸했는데요. 그런 것을 볼 때 유럽 A급 수준이 아니어도 한국에서 최고의 스타로 이름을 떨친 쌍둥이 자매 중 이다영은 일단 경기력에서 그리스 리그에 연착륙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다영은 10월 31일 그리스 배구연맹이 선정한 3라운드 MVP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배구 경기에서 세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다영은 이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주전을 꿰찼고 최우수 선수의 영예까지 차지했으니 지금 이다영이 얼마나 잘 성공적으로 팀에 정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다영이 들어간 뒤 팀은 11월 17일까지 5승 1패를 기록했다고 하니 성공적인 영입이니 확실해 보입니다. 반면 V리그에서 뛸 때도 왼쪽 무릎 연골 쪽이 좋지 않았던 이재영은 급작스럽게 이뤄진 파옥 이적 이후로 충분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실전에 투입됐다 통증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스 병원 측은 관절경 수술로 무릎 연골 주변을 정리하면 6주 재활을 거쳐 코트에 설 수 있다는 소견을 냈으나 이재영은 한국에서의 정밀 검진을 선택했고 결과에 따라 수술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돼 향후 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언니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이다영은 감독 교체 이후 첫 경기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며 감독 교체에도 굳건한 입지를 자랑하며 분위기 반전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파옥은 19일 그리스 여자 배구 A1 리그 14라운드 아우티라스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이로써 파옥은 지난 12일 파나시나이코스와의 리그 13라운드 세부컵 16강 2차전이었던 루마니아 CSM 볼레이 알바와의 경기에서 2연패를 당한 뒤 다시 승리를 거두며 리그 성적은 11승 3패 승점 35점이 됐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파옥은 첫 세트를 내주며 별로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이후 이어진 3세트를 연달아 따내며 역전에 성공했는데 이 경기에서 이다영은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날카로운 서브로 상대 공격의 예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속공 공격으로 득점 루트를 개척하는 등 제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끄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다영이 해외에서 맹활약을 하면 과연 국내 무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내 프로배구 관계자는 둘이 정상적으로 그리스 리그에 간 것이 아니라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성사되다 보니 헐값으로 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쌍둥이 자매가 V리그 상승세에 공헌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스포츠계 학폭 사례 1호가 됐고 원체 배구계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팬들의 실망감은 더 컸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규정상으로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어느 구단이 그들을 받아들이겠나? 팬들도 포용하겠나?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쫓겨가다시피 나간 것인데 국내 복귀가 쉽진 않을 것이다. 고 이들의 국내 복귀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내다봤는데 이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현재로서는 팬들이 이들을 용서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이다영은 인터넷 매체 마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다. 많이 예뻐하고 아껴주셨는데 실망을 많이 안겨드렸다며 사과했지만 팬들은 그동안 해왔던 행동이 있는지라 여전히 이들의 입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맹활약을 하며 자신의 실력만큼은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이다영도 이런데 부상으로 신음하며 실력조차 녹슨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받고 있는 이재영 같은 경우는 설사 국내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활약을 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이쯤 되면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유야 어떻든 한국 여자 배구가 작지 않은 인적자산과 흥행카드를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의견이 없습니다. 지난 8월 도쿄올림픽 4강 신화 이후 V리그의 인기는 더 높아지고 있지만 흥국생명의 전성시대를 이끌던 김연경은 중국으로 떠났고 쌍둥이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한 후유증이 여전했던 상황인데 이번 시즌 리그 전체를 뒤흔든 조송아의 팀 무단 이탈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V리그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처박힌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영이든 이다영이든 조송하든 배구판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이 지배적인 상황. 게다가 이들이 배구판에서 쫓겨난 것 자체가 본인들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호의 여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련의 논란들로 인한 후유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부디 이런 일이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